역대 최장기간 셧다운 여파로 경제 핵심 지표인 고용과 소매 판매가 동시에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제정책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내 아시안 가정의 자산 규모가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내부 격차와 함께 특히 한인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주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홍수로 차량이 침수돼 운전자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얼굴에 총을 쏜 8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 전역의 마켓과 식료품점에서 플라스틱 봉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위반 시 높은 벌금이 예고된 만큼 주요 매장들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G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역대 최장기간 셧다운 여파로 미국 경제의 핵심 지표인 고용과 소매 판매가 동시에 둔화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경제 정책 우려 속에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방노동부가 셧다운으로 지연된 10월과 11월 고용 지표를 한꺼번에 발표했습니다. 10월 비농업 일자리는 전달보다 10만 5천 건 감소했는데 이는 셧다운으로 인한 연방 공무원 15만 명 이상의 퇴직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이 여파로 11월 실업률도 4.6%를 기록하며 2021년 9월 이후 4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고용 둔화와 함께 소비 심리도 위축됐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발표한 10월 소매 판매는 전달과 동일한 수준을 기록하며 최근 5개월 새 최저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물가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다만 총 매출에 반영되는 핵심 소매 판매는 0.8% 증가했습니다. 고용과 소매 판매는 미국 경제의 현 상황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로 여겨지는 만큼 현 정부에게는 부담스러운 결과입니다. 유권자들이 높은 물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서부 시간 내일 오후 6시 대국민 연설을 예고했습니다. He's going to talk a lot about the accomplishments over the past 11 months, all that he's done to bring our country back to greatness, and all he continues to plan to do to continue delivering for the American people over the next 3 years. 경제지표 악화와 맞물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세입니다. 최근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은 39%를 기록했는데 경제정책 지지율은 33%로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일 연설에서 경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아시아계 가정의 자산 규모가 전체 인구 평균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내부 격차와 함께 특히 한인 고령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은퇴 계좌 잔액이 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평균 401K 계좌 잔액은 14만 4천 달러로 지난해보다 9% 증가했습니다. 개인 은퇴 계좌 IRA의 평균 잔액도 13만 7,900달러로 1년 전보다 7% 늘었습니다.
특히 계좌 잔액이 100만 달러가 넘는 이른바 401k 100만장자 계좌 수는 65만 4천 개로 한 분기 만에 10%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IRA 100만장자 계좌도 55만 9천여 개로 11.5%가 늘며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주식시장 반등의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로스 401k와 로스 IRA에 대한 관심도 젊은 근로자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균 수치는 아시아계 미국인 사회의 복잡한 현실을 모두 반영하지는 못합니다. 연방준비제도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시아계 가구의 중간 순 자산은 53만 5천 달러로 백인 가구의 거의 2배, 흑인과 히스패닉 가구의 8배 이상에 달했습니다. 문제는 내부 격차입니다. 아시아계 가구 상위 10%의 순 자산은 300만 달러가 넘는 반면 하위 10%는 13,000달러 수준에 그쳤습니다. 어느 인종과 민족 집단보다도 부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구조는 고령층에서 더욱 뚜렷합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연맹과 한인 커뮤니티 재단이 공동 발표한 전국 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65세 이상 한인 시니어 10명 중 6명은 주거비와 식비, 의료비 등 기본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73%는 영어 사용에 제한이 있었고 39%는 저소득층으로 분류됐습니다. 69%는 이민자로 공공서비스 접근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시아계 가정이 높은 학력과 소득을 바탕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경향이 있지만 주택담보대출과 학자금 대출 등 부채 의존도가 높아 위기 상황에서는 취약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책 전문가들은 은퇴자산 증가라는 겉모습에 가려진 내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언어 접근성이 보장된 금융 지원과 시니어 대상 주거와 의료정책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신영주입니다. 워싱턴주에서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홍수로 운전자가 차량 침수로 사망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오늘 시애틀 시노호 미시시 셰리프국과 소방대원들이 오늘 오전 1시 30분쯤 차량이 6피트 깊이의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33살로 추정되는 남성 운전자는 구조대원들의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당국은 숨진 남성이 침수 경고 표지판을 무시하고 도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지역은 지난주부터 이어진 폭우로 물이 급격히 불어 1,200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진 가운데 이번 홍수로 인한 첫 인명피해로 집계됐습니다. 아들 부부가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들의 얼굴에 총을 쏜 80대 아버지가 경찰에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0일 지역 매체 플로리다 투데이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팜베이에 거주하는 84세 윌리엄 노왁이 9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노왁의 아들 부부가 아버지 집에 방문했는데 아버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주말에 찾아오지 않느냐며 화를 냈고 그 후 권총을 꺼내 부엌에 있던 아들의 얼굴을 향해 총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냐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들 부부는 매주 아버지 집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9일 오후 7시 30분쯤 며느리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해 부상을 입은 아들을 병원으로 이송시켰습니다. 피해 남성은 턱에 부상을 입어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왁은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교도소에 수감됐습니다. 아들을 사고로 잃었다며 눈물로 기부금을 모으던 여성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지난 14일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2살 키스 리처드가 자신에게 총구를 겨누어 실수로 총격 사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처음 리처드의 죽음을 사고사로 처리했습니다. 아이의 엄마 29살 레이븐 루이즈 브로니키는 지난 3일부터 고펀드미에 내 전부를 잃었다며 아들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고 도움을 호소했습니다. 그로부터 5일 후 경찰은 브로니카를 아들 살해, 과실치사, 아동학대 등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고펀드미 글이 삭제된 가운데 경찰은 브로니카에 대한 구체적인 체포 이유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세리토스 지역의 한 주택에서 남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전 11시 45분쯤 세리토스 헤리티지 공원 인근 12,700블락 앤디 스트릿 인근 주택에서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성인 남성과 여성 등 2명이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당국은 아직 이들의 정확한 신원이나 사망 원인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망 원인을 조사 중으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정보가 있는 사람은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LA시 경찰 증원을 둘러싸고 캐런 베스 시장과 시의회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베스 시장이 요청한 대규모 신규 채용 증원안이 시의회 다수 반대로 제동이 걸리면서 치안 강화와 재정 건전성 사이에 논쟁이 다시 부상했습니다.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베스 시장은 최근 LA 시의회에 서한을 보내 이번 회계 연도 중 LAPD 신규 채용 인원을 최대 41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는 이미 예산에 반영돼 채용이 진행 중인 240명에 더해 약 170명을 추가 채용하자는 안으로 예산 조정이 전제됐습니다. 하지만 시의회는 표결 끝에 9대6으로 이를 부결하고 시장안보다 크게 축소된 40명 추가 채용만 승인해 전체 신규 채용 규모를 280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베스 시장은 성명을 통해 실망스럽고 근시안적인 결정이라며 경찰 인력 부족이 9.11 대응 지연과 초과 근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LAPD는 올해만 552명의 자연 감소가 예상돼 추가 채용이 없을 경우 전체 인력이 1995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면 시의회 다수는 약 10억 달러에 달하는 시 재정 적자 속에서 신규 채용이 장기적인 급여 및 연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한국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선고가 다음 달 16일 나올 걸로 보입니다. 이 선고는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판단하는 건데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일자를 미뤄달라며 반발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외에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부는 특검법에 따라 선고 일자를 한 달 뒤로 정했습니다. 1심 판결 선고는 공소 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2026년 1월 16일에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윤 전 대통령이 재판받고 있는 사건 5가지 중 처음 나오는 결론입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 선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내란 혐의에 무죄가 나면 이 사건 결론도 달라질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대통령의 이 판단권이 존중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에 해당하는지 불법인지 이 부분은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쟁점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은 다가오는 구속기한 만료를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내란 혐의 재판 선고는 내년 2월 중으로 예상되는데 구속기한은 다음 달 18일, 선고가 늦어지면 석방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체포방해 혐의 재판부가 다음 달 16일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면 구속기한 만료 석방은 불가능해집니다. 다만 그 전에 평양 무인기 사건을 다루는 외환 혐의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결정할 구속신문은 오는 23일 열립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지방공장 준공식 참석을 다룬 북한 매체 보도에 김 위원장의 딸 주애가 또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김 위원장보다 앞서 걷는 모습도 포착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기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역점 사업인 지방발전 20승 10정책에 따라 지어진 지방공장 준공식. 김정은 위원장이 주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입장합니다. 부흥과 문명의 고귀한 실체들을 인민들에게 안겨주는 사업이야말로 무조건적으로 일관하게 밀고 나가야 할 성업이라고. 현장에는 부인 이설주 여사와 딸 주애가 동행했는데 이들이 함께 등장한 건 지난 6월 원산 갈마 해안관광지구 준공식 이후 6개월 만입니다. 이번에도 주애가 김 위원장과 손을 잡고 걷거나 나란히 서서 간부들의 보고를 받는 등의 모습이 대거 등장했고 이설주 여사는 주로 한 발 뒤에 떨어져 서 있습니다. 특히 주애가 김 위원장보다 앞서서 걷는 모습도 포착됐는데 최고 지도자 앞에 누군가 자리한 모습이 북한 매체에 등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어서 눈길을 끕니다. 김정은 앞에 걸을 수 있는 건 아무도 없어요. 김주애 같은 경우는 상당히 꺼리낌 없이 행동하거든요. 본인이 후계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오빠나 동생들이, 특히 동생 같은 경우는 나갔을 때 그 뒤에서 딱 버틸 수 있는 그런 역할 같은 게 하지 않을까. 김 위원장이 연일 지방공장과 병원 등을 방문하며 민생 행보를 벌이는 가운데 국립외교원은 김 위원장이 중국 전승절 참석으로 19,000톤 규모의 설탕 지원을 받아내 민생 달래기에 나섰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또 9월 기준으로 중국의 대북 수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30% 이상 증가하는 등 내년에도 북중 경제 교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아입니다. 캘리포니아 전역의 플라스틱 봉투 퇴출을 앞두고 월마트 등 매장들은 플라스틱 봉투 대신 종이 봉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 전역의 마켓과 식료품점에서 플라스틱 봉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내년 개빈 뉴섬 주지사가 서명한 법안이 본격 시행되면서 일회용 비닐봉투가 전면 금지돼 대형 마켓들은 쇼핑백 중심으로 발빠른 전환에 나섰습니다. 규정 위반 시 하루 최대 $5,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식당이나 일부 소규모 소매업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매업계에서는 종이봉투 도입으로 비용 증가와 고객 불만, 행정 부담을 우려해 불만의 목소리가 높고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열린 파워볼 추첨에서 또다시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 잭팟 당첨금이 12억 5천만 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어제 추첨에서 1등 당첨자는 없었지만 캘리포니아주 몬트레이 카운티 살리나스 지역의 한 마켓에서는 파워볼 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숫자를 맞춘 티켓이 판매됐습니다. 캘리포니아 복권국에 따르면 해당 티켓의 당첨금은 70만 8,443달러입니다. 다음 추첨은 내일인 수요일 진행됩니다. 러시아 잠수함을 수중 드론으로 폭파시켰다는 우크라이나 주장을 러시아가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탈환했다는 점령지도 러시아군이 통제 중이라며 전선에서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송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구에 정박 중인 러시아 잠수함. 우크라이나가 전날 수중 드론으로 폭파시켰다고 밝힌 그 잠수함이라며 러시아 국방부가 현지 시각 16일 공개한 영상입니다. 공격은 받았지만 실패한 공격이었다면서 잠수함을 무력화시켰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Ни один корабль или подводная лодка Черноморского флота, дислоцированный в бухте российской военно-морской базы, а также их экипажи в результате диверсии не получили повреждений. 지난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방문해 일부를 탈환했다고 밝힌 우크라이나 동부 하르키우의 쿠피안스크도 모든 지역이 러시아군 통제 아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서로를 향해 종전 협상에 영향을 주기 위해 전장 상황을 속이고 있다며 비난전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이 종전 협상 과정에서 진전을 본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안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Пока видели газетные публикации, реагировать на газетные публикации. Мы текстов пока не видели. Когда увидим, тогда будем уже анализировать. 다만 우크라이나 영토에 나토군이 주둔하는 것에 대해선 거부감을 드러냈고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와 크림반도, 흑해 연안 일대 등 점령지를 양보할 의향도 없다며 영토 문제에 대해선 단호함을 내비쳤습니다. 돈바스 지역에서 철군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거부하는 가운데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미국이 제안한 안전 보장안은
강력하고 명확한 공약이지만 암묵적인 최후 통첩이 담겼다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 시도라고 보도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막판에 낙폭을 모두 회복하고 강세로 돌아선 내스닥의 도움으로 3대 지수는 3일 연속 동반 하락을 모면했는데요. 다우존스와 S&P 500은 각각 낙폭의 35%와 70%를 만회하는 데 그치며 3일 연속 떨어지는 것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발표된 10월과 11월 비농업 부분 취업자 수의 희비는 크게 엇갈렸고 4.6%를 나타낸 11월 실업률은 4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10월 소매 판매 지수와 S&P 글로벌 PMI 지수까지 모두 전망치에 못 미치며 경기 둔화 신호가 겹쳤습니다. 고용 둔화와 경기 둔화 조짐이 동시에 드러나며 골디락스 시나리오는 흔들린 모습이었는데요. 악재가 호재로 둔갑하지 못한 가운데 목요일 발표될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앞두고 관망세가 짙어졌고 투자 심리는 일단 팔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다만 어제 각각 27주와 4주 최저치를 찍었던 오라클과 브라드컴은 오늘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매그니피선 세븐 역시 초반에 약세를 털어내고 6종목이 강세로 마감하며 내일 마이크론의 실적을 앞두고 기대감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